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한류가 사회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 한류는 매니아 영역에서는 이미 확고하게 팬덤이 구축되었고 대중 영역에도 수시로 정상급 수준까지 오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사마로 대표되는 1차 한류 당시에는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었고 동방신기 등으로 대표되는 2차 한류를 지나 3차 한류에서는 기존의 영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세대들을 비롯해 막강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가 붐이 일어날 때마다 일시적인 물결일 뿐이라고 치부해왔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으로 인해 세계적 트렌드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K-팝 말고도 여러 부분에서 한류 컨텐츠가 월등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회현상으로 취급될 만큼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일본 젊은 층이 접하기 쉬워졌고 여러 VOD 서비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는 한류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대중문화로서 다양한 팬층에 어필하는 한류의 경쟁력에 비해 상반되는 일본 문화의 경쟁력 상실이라고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문화적 파워를 세계적으로 키우고자 시도했던 일본의 정책 쿨재팬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최근 일본 언론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 왜 일본 중년층들은 일본 젊은이들의 한류 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솔직한 의견을 밝혀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 쉬운 나라, 한국, 역사나 정치와 더불어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비교되는 나라이다. 이 분야 가운데 세대 간의 평가가 확연히 갈리는 것이 한류 열풍이다. 윤사마가 유행했던 1차 한류 열풍도 이젠 옛날 일이다. BTS 등 K-팝과 한류 화장품을 즐기는 일본 젊은 층의 감각을 불편해하는 중장년층들이 왜 적지 않을까? 왜 지금의 한국 컨텐츠는 일본의 젊은 층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왜 윗세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까? 그래서 한류 붐에 관한 일본의 세대 간 단절에 대해 한반도 연구의 1인자인 정치학자 기무라 미키 고베대 교수와 마이니치 신문사의 사와다 가스미 논설위원과 대담했다. 한마디로 한류라는 것은 복잡하다. 1차 한류 열풍의 시작은 2003년 겨울 연가로 드라마와 배우가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2차는 2010년경 소녀시대 등 K-팝의 인기다. 하지만 이마저 시들해졌고 지금의 3차 한류 열풍은 SNS를 기폭제로 한 상품과 아이돌로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금의 붐은 기억이 윤사마에서 멈춘 윗세대가 보기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세대의 단절을 어떻게 보나? 3차 한류 붐에서 유행하고 있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등으로 젊은이 전용입니다. 원래 아저씨 아줌마 전용의 상품은 아닌 것이죠. 게다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젊은 층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10대를 상대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을 한류가 타겟팅하고 있으니 붐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1차 한류 붐 때도 여성들이 한국에 가서 대량으로 화장품을 사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것에 일본 여성들이 달려든다는 생각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BTS가 과연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편 BTS는 나이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국적이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중고생과 윗세대는 한국을 보는 색깔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을 녹색이라든가 회색까지는 아니지만 컬러풀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통적인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죠. 반대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알록달록 생생한 색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라면 희고 날씬하고 작은 얼굴 같은 거죠. 또 일본에서 받는 한국 물건도 어쨌든 컬러풀합니다. 결국 감각의 차이가 큽니다. 한 한국 전문 저널리스트가 썼는데 한국은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찬찬히 쳐다보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1970, 80년대부터 한국을 봐온 세대에는 모두 그와 같은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한 움직임은 5, 6년 전에 이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원생 중에
왜 한국이 멋있어 보이는지 연구하고 싶다. 라고 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말에 대학교 선생님과 얘기하다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 학부에 들어오는 3학년은 서울올림픽보다 나중 일밖에 몰랐다고 하더군요. 군사정권이나 쿠데타와 같은 한국의 암울한 이미지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끝나버린 셈입니다. 90년대 끝에는 이미 그런 이미지를 탈피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일본 젊은 층이 낙지도 어둡지도 않은 컬러풀한 한국에 매료된 것은 이해한다. 단,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 기업이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한 요인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저는 2009년에 당시 부임하고 있던 제네바로부터 귀국했습니다만 일본의 텔레비전에서 심지어 2시간짜리 예능만 봐도 몹시 위화감을 가졌습니다. 일본 TV 등은 콘텐츠의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확실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면이긴 합니다. TV를 말하자면 지상파가 강한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지요. 미국에서는 원래 힘이 없고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도 없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방법이 지상파의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디어 내의 신진대사가 일본에서는 적다는 것입니다. TV로 대표되는 구미디어가 일본에서는 어중간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젊은 층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야 하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신문사 등 낡은 미디어의 쇠퇴가 심했습니다. 전형적으로 한국 아이돌은 어떤 의미에서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CD를 파는 비즈니스는 사실상 멈추고 있고 인터넷상에서 곡이 돌아다녀도 상관없이 돔 콘서트 등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CD의 저작권 상법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비즈니스가 아직 살아남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층 시장에 한국 콘텐츠가 침투해가고 일본 업체들이 잘 안 먹히는 것은 비즈니스상의 과제이긴 합니다. 다만 젊은 문화가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윗세대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문화의 공유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예를 들어 정치 문화와 같은 사물을 생각하는 방식이 한일 양국의 동세대끼리 같을까요? 상당히 다릅니다. 다만 한류 같은 콘텐츠에선 이제 국가의 차이보다는 세대의 차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10대가 보는 한국과 한국 10대가 보는 한국은 많은 다른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한류 열풍으로 배용준이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인 듯 일본인들이 모두 착각한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도 일본 콘텐츠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고 그쪽은 관심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국 아이돌이 일본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일본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 거니까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결국 한국을 꾸준히 바라보던 왕년 세대와 관심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 중장년 세대의 한국 이미지가 왜 그렇게 오래전에 멈추었는지는 정말 문제입니다. 중장년이 아니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데 뉴스는 보지 않는 것일까요? 독도, 수출 관리 정상화,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한류 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집 젊은이들은 한류 방송 시작하면 채널을 바꾸는데요. 이런 기사 쓰면 이 언론사의 주가가 떨어질 거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정보를 더 많이 봐서 한국 혐오가 많을 거야. 한류 붐은 한국의 입김이 걸린 언론의 선동에 지나지 않아. 카라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았고 억지로 일본에 쳐들어가서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야. 조회수 늘리려고 이런 기사를 쓰다 보면 한국처럼 망할 거야. 최근에는 오히려 중년층들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열풍은 물론 다른 한국의 콘텐츠가 일본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